교장 선생님께서 할머니를 보시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오열을 하셨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가난해도 자랑스러운 우리 손자 김경자 할머니의 눈에는 지훈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75살의 주름진 손으로 매일 아침 지훈이의 도시락을 정성껏 싸는 할머니의 모습은 마치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손자를 위한 반찬을 만들 때면 경자 할머니의 눈가에 미소가 어렸고 그 주름진 얼굴에는 따스한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지훈아, 오늘도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렴. 우리 지훈이가 제일 잘하는 거니까요. 할머니의 격려에 12살 지훈이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초등학교 5학년인 지훈이는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었지만 학교에서는 항상 성실한 학생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지훈이의 공부하는 모습을 칭찬했고 할머니는 그런 손자가 자랑스러웠죠. 할머니, 오늘 수학 시험에서 100점 받았어요. 지훈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자랑스럽게 시험지를 내밀면 경자 할머니는 돋보기를 꺼내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글씨를 잘 볼 수 없어도 빨간색으로 크게 쓰인 100점이라는 숫자는 할머니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지훈이 정말 대단하구나. 할머니가 너무 자랑스럽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조금씩 다른 이야기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지훈이의 진지한 태도와 항상 상위권을 유지하는 성적이 일부 친구들의 시선을 불편하게 만들었죠. 처음에는 작은 놀림에서 시작되었어요. 쟤는 맨날 공부만 해. 재미도 없고 진짜 짜증나. 교실 뒤편에서 누군가 작게 던진 말이 지훈이의 귀에 들어왔지만 지훈이는 모른 척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들은 점점 더 커지고 잦아졌어요. 너네 집 가난하다며? 학원도 못 다니는 거 아니야? 지훈이는 학원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형편으로는 비싼 학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지훈이는 할머니가 사주신 참고서로 혼자서도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런 지훈이의 모습이 일부 친구들에게는 불편한 진실로 다가왔나 봅니다. 교실에서 점심을 먹을 때도 쉬는 시간에 운동장에서 놀 때도 지훈이는 점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누군가 말을 걸어오면 반갑게 대답했지만 그런 일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아이들 사이에서 은근히 지훈이를 멀리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지훈이의 표정은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평소와 달리 신발을 벗는 소리도 작아졌고 가방을 내려놓는 모습에서도 무거운 기운이 느껴졌어요. 할머니는 손자의 변화를 금방 알아챘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어도 손자의 마음을 읽는 할머니의 직감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죠. 지훈아, 오늘은 어땠니? 학교에서 뭐 재미있는 일 없었어? 할머니의 물음에 지훈이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평범했어요, 할머니.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하지만 지훈이의 목소리에서는 활기가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하던 지훈이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도 지훈이는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었어요. 할머니는 마음이 아팠지만 너무 캐묻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뭔가 힘든 일이 있구나.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어떤 일인지 모르니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지훈이의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문을 두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돌아섰습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물어보자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지훈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정성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지훈이의 얼굴은 여전히 밝지 않았지만 할머니는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지훈아, 무슨 일 있니? 요즘 표정이 안 좋아 보여서 할머니가 걱정된다. 지훈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지훈이의 도시락에 좋아하는 반찬을 하나 더 넣어 주었어요. 작은 마음의 위로라도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날도 지훈이는 평소와 같이 학교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교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서 있었어요. 마치 그 안으로 들어가기가 두려운 듯 망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깊은 한숨을 내쉰 후에야 지훈이는 천천히 교문 안으로 발을 내디뎠죠. 교실에 들어간 지훈이는 자신의 자리에 앉았어요. 몇몇 아이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았지만 지훈이는 고개를 숙인 채 책만 펼쳤습니다. 쉬는 시간 화장실에 가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였어요. 누군가 발을 살짝 내밀었고 지훈이는 그대로 넘어졌습니다. 교실에 웃음소리가 퍼졌어요. 어휴, 공부만 잘한다고 다냐? 발 앞도 못 보냐? 지훈이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옷에 먼지를 털었습니다.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지만 눈물은 참았어요.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었으니까요. 지훈이는 목적지였던 화장실도 가지 않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연필이 살짝 떨리는 손으로 교과서 페이지를 넘겼어요. 그날 방과 후 지훈이는 다른 아이들이 모두 나간 후에야 천천히 교실을 나섰습니다. 혼자 걷는 하교길은 외롭고 길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오후 경자 할머니는 시장에 갔습니다. 손자를 위해 싱싱한 채소와 지훈이가 좋아하는 계란을 사려고 했지요. 오래된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걸으며 가격을 꼼꼼히 비교했어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손자에게만큼은 좋은 음식을 먹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요즘 물가가 많이 올랐네요. 그래도 우리 지훈이 좋아하는 거니까.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계란 한 판을 장바구니에 넣었습니다. 시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모두 구입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지훈이의 학교 근처를 지나게 되었어요. 때마침 하교 시간이었고 아이들이 하나둘씩 교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지훈이도 곧 나오겠구나. 할머니는 잠시 서서 기다려볼까 생각했어요. 그때 학교 담벼락 옆으로 낯익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훈이었어요. 하지만 지훈이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몇몇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죠. 처음에는 친구들과 대화하는 모습으로 보였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상황이 달랐습니다. 맨날 공부만 하면 뭐해? 친구도 없잖아. 한 아이가 비웃듯 말했어요. 다른 아이도 가세했습니다. 너희 집 진짜 형편없대며 옷도 맨날 똑같고. 지훈이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런 상황에 익숙한 듯한 모습이었어요. 또 다른 아이가 지훈이의 책가방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너랑 같이 다니면 창피할 것 같아. 경자 할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자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다니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지훈이가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어두운 표정을 짓던 이유가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당장 달려가 아이들을 꾸짖고 싶었지만 그러면 지훈이가 더 난처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 자리에 숨어서 지켜보았어요. 지훈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이들의 말을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아이들이 웃으며 자리를 떠났을 때 지훈이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어깨가 작게 떨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우리 지훈이가 이런 일을 겪고 있었구나.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자를 부르고 싶었지만 지훈이의 자존심을 생각해 그러지 않았어요.
대신 먼저 집으로 서둘러 돌아가 지훈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훈이는 평소보다 더 말이 없었어요. 할머니는 손자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지훈이의 눈가가 붉어 보였고 가끔씩 숟가락질을 하다가 멈추는 모습이 안쓰러웠죠. 지훈아, 학교 생활은 어때? 친구들하고 잘 지내니?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훈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네, 괜찮아요. 할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지훈이의 말과 달리 떨리는 목소리에서 진실이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자가 매일 이런 상처를 받으며 학교에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죠. 내일은 내가 직접 나서야겠다.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오늘 본 광경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경자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손자가 등교한 후 학교로 향할 준비를 했어요. 오래된 옷장에서 가장 깔끔한 옷을 꺼내 입고 머리도 단정히 빗었습니다. 할머니에게는 큰 결심이었죠. 평소 학교에 가본 적이 거의 없었던 할머니였지만 손자를 위해서라면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내가 직접 학교에 가야 해. 거울 앞에 선 할머니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단호했어요. 손자를 위한 마음 하나로 용기를 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학교로 향했어요. 걸음은 느렸지만 마음만은 굳건했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할머니는 조금 당황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죠. 마침 지나가던 선생님께 물어 담임 선생님 교무실을 찾았어요. 교무실 문 앞에서 심호흡을 한 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고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젊은 여자 선생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훈이의 담임 선생님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3반 김지훈의 할머니입니다. 할머니가 공손히 인사했어요. 선생님은 약간 놀란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네. 지훈이 할머니시군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지만 어제 본 광경을 떠올리며 용기를 냈습니다. 선생님, 우리 지훈이가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서요. 할머니는 어제 목격한 일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손자가 몇몇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모욕을 당하는 모습, 그리고 최근 지훈이의 변화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선생님의 반응은 할머니의 기대와는 달랐습니다. 할머니, 그럴 리가 없어요. 요즘 애들은 다 장난으로 그래요. 지훈이가 예민한 걸 수도 있어요. 선생님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이런 일로 찾아온 할머니가 부담스러운 듯 했어요. 할머니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 자신이 직접 봤는데 담임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려 했어요. 선생님, 제가 직접 봤습니다. 아이들이 우리 지훈이를 괴롭히고 있었어요. 이건 장난이 아니라 따돌림입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그래도 선생님으로서 모든 학생을 똑같이 대해야 해요. 특별히 개입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이들끼리의 일은 아이들끼리 해결하는 게 좋을 때도 있고요. 할머니는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선생님의 말에서 손자를 도와줄 의지가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선생님한테 기대할 게 없구나.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지만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손자의 고통을 알면서도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일어섰어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담임 선생님께 짧게 인사한 후 교무실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학교 밖이 아닌 다른 곳을 향했어요. 학교 안내판에서 본 교장실이라는 글자가 할머니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더 높은 사람을 만나봐야겠다.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교장실로 향했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시도를 해보기로 한 것이죠. 손자를 위한 할머니의 결단이었습니다. 교장실 앞에 선 경자 할머니의 가슴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주름진 손은 살짝 떨렸지만 할머니의 의지만큼은 어느 때보다 강했어요. 잠시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신 후 할머니는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낮고 진중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문을 열고 교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책상 앞에 앉아있는 중년의 남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안경 너머로 할머니를 바라보던 교장 선생님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3반 김지훈의 할머니입니다. 할머니가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교장 선생님의 반응이 이상했어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놀란 표정으로 할머니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김경자 아주머니?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할머니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알고 있는 건지 의아했죠. 교장 선생님의 눈에서는 놀랍게도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 앞으로 다가와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김경자 아주머니 맞으시죠? 할머니는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자신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다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습니다만 선생님은 어떻게 저를... 할머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교장 선생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듯 했어요. 아주머니 저예요. 그때 그 하숙생이에요. 할머니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숙생이라는 단어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오래전 기억을 더듬어 생각해 보니 할머니는 젊었을 때 작은 방 몇 개를 대학생들에게 세를 놓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특별히 방세를 적게 받거나 아예 받지 않기도 했었죠. 혹시 서울대 다니던... 할머니의 기억 속에서 한 청년의 모습이 희미하게 떠올랐어요. 22살 즈음에 말랐던 청년, 늘 책을 들고 다니던 성실한 학생이었습니다. 돈은 없어도 꿈과 열정만은 누구보다 컸던 그 학생이 지금 눈앞에 있는 교장 선생님이었던 것입니다. 맞아요, 아주머니. 제가 서영호예요. 22살 때 아주머니 댁에서 3년 동안 하숙했던 영호요.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도 이제야 기억이 선명해졌어요. 농촌에서 올라와 대학에 입학했지만 형편이 어려워 기숙사비도 내지 못했던 청년, 밤늦게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돌아와 공부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영호 맞구나. 이렇게 만날 줄이야. 할머니의 눈시울도 붉어졌어요. 너무나 오랜만의 재회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주머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정말 많이 찾아뵈려고 했는데 재개발 때문에 연락이 끊어진 후로 아무리 찾아도...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반가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살짝 미소 지었어요. 나야 늙은이니까 그저 그렇게 살아왔지. 근데 우리 영호가 이렇게 훌륭한 교장 선생님이 되다니. 정말 자랑스럽구나. 할머니와 교장 선생님은 잠시 과거의 추억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곧 할머니는 현실을 떠올렸어요. 오늘 이곳에 온 목적, 바로 손자 지훈이의 일 때문이었습니다. 영호야, 사실 내가 오늘 여기 온 건 개인적인 일 때문이야.
할머니의 표정이 다시 진지해졌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금세 상황을 파악하고 자세를 바로 했어요. 네, 아주머니. 무슨 일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손자 지훈이가 겪고 있는 따돌림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어제 직접 목격한 일, 지훈이의 달라진 모습, 그리고 담임 선생님과의 대화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우리 지훈이 요즘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 학교 오는 걸 두려워하는 눈치야. 내가 어제 직접 봤어. 아이들이 우리 지훈이를 둘러싸고 놀리고 있었어. 교장 선생님은 진지하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의 표정에서는 더 이상 감격의 눈물이 아닌 교육자로서의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우리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니. 그리고 담임 선생님의 대응도 적절하지 않았군요. 교장 선생님은 책상 위 전화기를 들어 교감 선생님을 불렀습니다. 잠시 후 노크 소리와 함께 교감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네, 교장 선생님. 부르셨습니까? 네, 지금 바로 5학년 3반 담임 선생님과 해당 반 학생들의 상황을 조사해 주세요. 특히 김지훈 학생에 대한 따돌림 문제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봐 주십시오. 교감 선생님은 약간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고개를 끄덕이고 교장실을 나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다시 할머니를 향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주머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한 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할머니는 감사한 마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교장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사실 저는 아주머니를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아주머니가 아니었다면 제가 지금 여기 있지 못했을 거예요. 할머니는 궁금한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과거를 회상하며 이야기했어요. 제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고향에서 겨우 서울까지 올라왔지만 기숙사비도 없고 하숙비도 낼 수 없었어요.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방을 구했지만 보증금이라도 있어야 했죠. 교장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당시의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그때 아주머니를 만났습니다. 처음 뵈었을 때부터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죠. 제가 형편이 어렵다고 말씀드리자 아주머니께서는 돈 없어도 괜찮아. 밥은 내가 해줄 테니 공부 열심히 하렴이라고 하셨어요. 할머니의 눈에도 옛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영호는 정말 성실했어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늦게 돌아와도 꼭 책을 펴고 공부했죠. 가끔 피곤해 책상에서 잠들면 할머니는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곤 했습니다. 아주머니 덕분에 저는 학업에 집중할 수 있었고 장학금도 받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에도 계속 연락드리고 싶었는데 재개발로 인해 아주머니 댁이 사라지고 연락처도 바뀌시는 바람에 교장 선생님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도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 후로 저는 늘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아주머니를 다시 만나 은혜를 갚고 싶다고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기적처럼 만나게 되었네요.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옛 하숙생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어요. 영호야, 내가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단다. 그때 노크 소리와 함께 교감 선생님이 다시 교장실로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 상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김지훈 학생에 대한 따돌림이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몇몇 아이들이 그 학생을 지속적으로 놀리고 무시했다고 하네요. 교장 선생님의 표정이 엄숙해졌습니다.
경자 할머니는 손자의 상황이 확인되자 안도와 걱정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담임 선생님은 이 상황을 알고 있었습니까? 교장 선생님의 질문에 교감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다른 아이들의 말로는 몇 번 알려드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끼리의 일이라며 크게 개입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교장 선생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지시했어요. 지금 바로 관련 학생들의 부모님을 학교로 불러주세요. 그리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학생 간 존중과 배려에 관한 특별 교육을 준비해 주십시오. 오늘 당장 시작하겠습니다. 교감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할머니를 향해 진심 어린 사과의 말을 전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우리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학교의 따돌림 대응 시스템을 완전히 개선하겠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진심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에 안심이 되었어요. 그날 오후 학교는 분주했습니다. 따돌림에 관련된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호출되었고 개별 면담이 진행되었어요. 교장 선생님은 직접 면담에 참여하며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했습니다. 부모님들은 대부분 놀라워했고 아이들의 행동에 책임을 느꼈어요. 우리 아이가 그런 행동을 했다니 정말 죄송합니다. 집에서 제대로 지도하겠습니다. 한 학부모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다른 부모님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교장 선생님은 단호하면서도 따뜻한 태도로 대화를 이끌었습니다. 아이들이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학업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모두가 함께 성장했으면 합니다. 담임 선생님도 교장실에 불려와 면담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변명하려는 태도였지만 교장 선생님의 단호한 지적에 결국 자신의 태도를 반성했어요. 죄송합니다, 교장 선생님. 제가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신경 쓰겠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이후 경자 할머니를 찾아가 정중히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할머니. 제가 학생들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지훈이가 학교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할머니는 담임 선생님의 사과를 받아들였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변화였죠. 그날 방과 후 지훈이는 교장실로 불려갔습니다. 교장실 문을 열자 할머니가 앉아있는 모습에 놀랐어요. 할머니, 왜 여기 계세요? 지훈이는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지훈아, 할머니가 너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어서 왔단다. 교장 선생님은 지훈이를 자상하게 대하며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학교에서 벌어진 일들에 대해 알고 있으며 이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했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지훈아,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선생님들이나 나에게 말해도 된단다. 지훈이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동안 혼자 참고 견뎌왔던 마음의 부담이 조금씩 풀리는 듯 했어요. 그날 이후 지훈이의 학교 생활은 천천히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지시로 전교생을 대상으로 존중과 배려에 관한 특별 교육이 진행되었고 따돌림 예방 캠페인도 시작되었어요. 담임 선생님도 이전과는 다른 태도로 학급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우리 반에서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누구든 친구를 무시하거나 놀리는 행동은 절대 용납되지 않아요. 담임 선생님의 단호한 목소리에 아이들은 진지하게 경청했어요. 특히 지훈이를 괴롭혔던 아이들은 교장 선생님과의 개별 면담 후 많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그중 한 명인 민수가 쉬는 시간에 지훈이에게 다가왔어요. 저기, 지훈아, 미안해. 내가 그동안 너한테 못되게 굴었던 것 같아. 민수의 표정은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지훈이도 어색했지만 민수의 사과를 받아들였어요. 괜찮아. 이제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 그날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바뀌지는 않았어요. 여전히 어색한 순간도 있었고 지훈이가 완전히 마음을 열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교장 선생님은 자주 지훈이를 교장실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학교 이야기부터 시작해 점차 지훈이의 꿈과 미래에 대한 대화로 발전했어요. 지훈아, 내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한다고 들었어. 나중에 무엇이 되고 싶니? 지훈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는 의사요. 교장 선생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한 권의 책을 꺼냈어요. 이건 내가 대학생 때 읽었던 의학 입문서야. 너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내가 꿈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거야. 지훈이는 감사히 책을 받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새로운 희망이 깃들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역시 변화를 느꼈습니다. 지훈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는 발걸음이 가벼워졌고 식탁에서 이야기하는 목소리에도 활기가 돌아왔어요. 무엇보다도 지훈이는 더 이상 학교 이야기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오늘 과학 시간에 선생님이 제 발표를 칭찬해 주셨어요. 지훈이의 말에 할머니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손자의 웃는 모습을 다시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느꼈어요. 교장 선생님은 경자 할머니와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옛 은인을 다시 만난 기쁨과 함께 지훈이의 학교 생활을 돕고 싶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었죠. 때로는 직접 할머니 댁을 방문하여 지훈이의 학업을 도와주기도 했어요. 영호야,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니 정말 고맙구나. 할머니의 말에 교장 선생님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아주머니, 제가 받은 은혜에 비하면 이 정도는 정말 작은 일입니다. 앞으로도 지훈이가 훌륭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어느 저녁 할머니가 식탁에 저녁을 차려놓고 지훈이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지훈이 요즘 학교는 어때? 지훈이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할머니, 저도 이제 친구 생겼어요. 민수랑 같이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원석이랑은 과학 숙제도 같이 해요. 할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손자가 다시 밝게 웃는 모습을 보니 그동안의 걱정과 고민이 씻겨 내려가는 듯 했어요. 그날 경자 할머니가 교장실 문을 두드렸던 순간은 단순한 용기를 넘어 손자의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죠. 할머니의 그 결단이 지훈이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었고 학교의 시스템도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침묵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용기가 필요하다. 경자 할머니는 그날 밤 잠들기 전 이불을 끌어올리며 생각했습니다. 손자를 위해 당당히 나섰던 자신의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리고 침대 옆 작은 액자 속 지훈이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지훈이의 앞날에는 더 밝은 빛이 비추고 있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혹시 여러분도 살면서 우연히 만난 소중한 인연 있으실까요? 댓글로 남겨주세요.